안성환의 시사야. 시사의 청자분들이라면 지난주 이 코너에서 궁중 현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박물관 소장 현판 770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걸 기억하실 텐데요. 청취자분들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표적인 기록유산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선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기록된 실록과 승정원 일기 2억 7천만 자에 담긴 역사 X파일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기록물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이고요. 예. 그 기록유산 중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그 이슈인데요. 그래서 네. 등재된 한국 기록물이 16건인데 독일이 24건, 영국이 22건, 폴란드가 17건에 이어서 세계 4위고 중국은 13건에 불과하고 일본은 7건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호민정음이라든가 조선왕조실록,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 그리고 KBS의 이상가족 생방 기록물, 5.18 민주화 기록물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 글자 수를 합하면 2억 7천만 자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실록은 숫자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888책의 실록은 4,770만 자가 있고 승정원 일기는 3,245책인데 2억 2,650만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랑하는 25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4천만 자가 안 되고 명실록도 1,600만 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정원 일기와 뭐 조선왕조 실록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록물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 별의별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조실록에 1601년 3월 25일자를 한번 쳐보시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선조가 편전에서 침을 맞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임금이 치료를 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엄정한 분위기였겠죠. 근데 실록 기사 중에 보면 약방 부제주인 유군이라는 분이 일찍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 뒤에 작은 글씨로 이제 뭐 사관이 쓴 기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군이 임금의 지척에서 감히 방귀를 뀌었다. 좀 경솔한 위인이다라고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경우에 분위기 싸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두들 만국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뭐 모른 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뭐 터져나온 웃음도 있을 텐데 그걸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육은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래도 그런 일들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에 입시한 사관의 붓끝이 그걸 또 넘기지 않았다고 디스한 건데.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또 이 문인이에요. 굉장히 글도 잘 쓰는 분인데 감히 임금 앞에서 방귀를 낀 인물로 역사서에 기록되고 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군의 방구 기록 이거는 사실은 실록으로 봐서는 좀 TMI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록은 어디까지나 편집본이기 때문인데 이 사관이 어전에서 일어난 일을 일일이 적은 것을 우리가 사초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이 죽으면 그 다음 임금 때 이제 실록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성해 갖고 이런 사관들의 사초 그다음에 관청의 공문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편집 정리해 갖고 실록을 편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록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언론으로 치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데스킹해서 보도하는 스트레이트라든가 해설 기사라든가 논평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만 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걸러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승정원 일기의 차이인데 승정원 일기는 임금의 일거수 일투족 그다음에 신하들의 보고 등을 기록한 일기 형식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취재 일지 같은 거죠. 취재를 한 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한 거 그다음에 그 영상 촬영본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일기니까 매일매일의 날씨까지 기록을 하고 그 생생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마치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 조선시대 어전 모습을 생중계 그 동영상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승정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 같은 곳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대통령 거죠. 비서실에서 그걸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같은 날 실록에 기록하고 승정원 일기 기록을 비교해 보면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이점을 찾아봤는데 1738년 1월 21일자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만 비교해 보면은 실록에는 이렇게 썼어요. 임금이 창덕궁에 나가서 그 동궁 즉 사도세자의 스승인 영의정 이광자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동궁 즉 사도세자도 있었다. 임금이 동궁에게 큰 글자를 써서 그 스승들한테 한번 주라라고 하니까 동궁이 큰 글씨를 써서 스승들한테 줬다. 뭐 이런 내용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뭐 일종의 팩트만 전달한 것 같은데요. 신문의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느낌인데 네네. 같은 날짜 승정원 일기를 보니까 뭐 일기니까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조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당시 4살이 된 사주세자에게 한번 글씨를 써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자가 글씨는 어려워하지 않는데 글을 읽는 것은 몹시 실증을 낸단 말이야 하면서 자애로운 미소를 날리고 그때 쓴 세자의 글씨를 본 스승들이 뭐 덕담을 아끼지 않죠. 뭐 아주 잘 썼습니다. 뭐 이러는데 당시에 판중추부사였던 서명균이라는 분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하께서는 평소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는 점이 많으니까 전하의 솔선수원만이 동궁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인도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영조 임금이 평소 감정 조절 못한다는 거를 지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실록을 보면 나오는데 그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신다. 솔선수범하라 이런 건데 뭐 심하게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듯한 느낌을 네.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 승정원 일기를 보면 24년 뒤에 그러니까 1762년에 세자를 뒤주해서 죽이잖아요. 그런 이모 화변이라고 하는 그 참변의 어떤 네. 그런 그 예감한 것이 아닐까 그 조짐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가 거의 천양니차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1744년 8월 20일자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록은 영조가 우의정 조현명 등을 접견하고 임금 초상화 즉 어진 두 폭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나의 한 40살 때를 그린 것인데 이 어진의 봉안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팩트만 전달한 기사죠. 그럼 승정원 일기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51살이 된 영조가 41살 때 그린 당신의 초상화를 가져와서 신하들하고 품평회를 열었다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신하들이 두 어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많은 형이 어린 동생을 마주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영조가 야, 참 절묘한 표현이구나라고 하면서 신하들한테 가까이 와서 좀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히나 시력이 좋지 않은 화가 장등만이라는 분한테는 당신은 안경을 쓰고 와서 봐라고 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안경을 쓰고 와서 두 어진을 비교해서 살펴보던 장등만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용화는 옛날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상 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진짜 다르냐라고 되물으니까 옆에 있던 우의정 조현명이 나서서 확인사설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다릅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은 물론이거니와 성상의 안색도 옛날 어진과는 그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라고 하니까 임금이 웃으면서 병들은 맨날 나보고 늙지 않았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그런 소리 하는데라고 볼멘소리를 하니까 네. 눈치 빵점인 장등만이 또 나서죠. 그러면서 임금의 말을 일축해버리는데 아닙니다. 지금 용화는 수염이 하얗게 변했고 안색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홍조를 띠고 윤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점점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41살 때 어진을 가리키면서 야 뭐 저기에도 지금 이 흰 수염이 있는데 뭘 그러냐라고 이제 또 입맛을 다시는 그런 생생한 기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면면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근데 신하들도 참 어지간하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유 젊으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 줄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1792년 윤 4월 27일 실록을 보면 경상도 유생인 이우등 만 57명이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기록을 해요. 네. 뭐 이렇게 무슨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같은 날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상소를 올린 57명의 명단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 승정원 일기 그 양이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97장인가 뭐 98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사람 이름으로요? 네, 사람 이름. 근데 그걸 다 세지는 못했고 예. 적당히 셌는데 한 100장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기 형식이다 보니까 오늘의 날씨란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맑음, 흐림, 오전까지는 비 온 뒤에 오후에는 맑음해서 조우 석청 이렇게 뭐 기사 쓰기도 하고 가끔 눈이 오고 흐렸다라고 해서 혹설, 혹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짜를 기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기상이나 기후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는데요. 논문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300년 가까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승정원 일기만의 기록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겨울에 이게 편전의 문을 안 닫고 나갔다 들어와서 임금을 춥게 만든 그런 승정원 관리, 즉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죠. 네. 문책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살인사건 심리에 참석했던 30여 명의 신료들이 수시로 화장실을 드나들다가 영의정한테 혼나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당시 영의정은 이광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로 중심과 재상들도 그 대소변을 볼 때는 아무리 급해도 그 이 주상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출입하는데, 오늘은 당화관 즉 하급 관리들까지도 동시에 일어나 버려서 이게 텅 비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영조가 그래, 사정이 있으면 혹 출입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동시에 많이 나가버려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라고 하면서 영의정의 그 지적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생생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참 미주알 고주알 별의별 내용을 다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뭐 어전에서 임금이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저쪽에서 이제 한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지방방송을 떴던 그런 신하들, 그다음에 느린 걸음으로 신하들이 다 서 있는데 그 바늘을 뚫고 당당히 들어오는 그런 내시, 그다음에 자주 졸아서 꾸지람을 들은 그런 신료들,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참석한 승지, 심지어는 임금이 앉아 있는데도 어탑, 그러니까 임금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코를 건 내시, 뭐 이런 기록들이 아주 그 요절복통의 사건 엑스파일이 여기에 좀 승정원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사람 사는 얘기처럼 들려서 좀 한편은 재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렇다 그러면 실록은 별로 재미없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뭐 방귀 얘기도 했지만 네네. 그 실록에는 사실은 승정원 일기가 담아내지 못한 그런 또 특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이 이제 그 사관이 달아놓은 평론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조실록 1598년 11월 27일자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의 전공을 보고하는 그런 뭐 기사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실록을 쓴 사관이 장군의 최후를 아주 생생한 필체로 전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장군이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에 맞아 쓰러지니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에 북을 치면서 진격했다. 모든 군사들이 이순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여겨서 용기를 내어 공격했다. 외적이 마침내 대피하니까 사람들은 죽은 순신이 산 외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면서 사순신 생파생외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사관의 평론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최후가 기록되지 못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공식 기록으로. 예. 실록의 장점이 또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지방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승정원 일기보다는 실록을 봐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672년인데 2월 9일 날 승정원 일기를 보니까 임금이 조회와 경연을 중지했다라고 아주 짧은 그런 내용만 남아있고, 그거는 임금 위주로 쓴 거거든요. 예. 근데 같은 날짜 실록을 보면 영천군에 36근짜리 돌덩이가 떨어졌다. 하늘에서 대포 소리가 났고 돌은 거북 모양이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운석이 떨어진 기록을 거기다가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에 없죠. 왜냐하면 그 궁전 내에서 일어난 일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실록은 나중에 다 기록을 모아갖고 쓴 거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건데, 실록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까지 정리해서 실었기 때문에 그런 운석 떨어지는 기사는 실록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실록이든 승정원 일기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770만 자가 오롯이 남아있고, 이것은 뭐 사실은 그 사고 4곳 5곳에 분산 복원했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임진왜란 도중에 이름 없는 선비죠. 안희, 손홍록 같은 분들이 이 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장산으로 옮겨가지고 바리바리 옮겨서 목숨을 걸고 지킨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승정원 일기는 이게 임진왜란, 그다음에 이괄의 난, 그다음에 2차례 대형 화재가 있었어요. 궁궐에. 그걸 거치면서 상당 부분 소실됐는데, 이게 그래도 288년 1623년 인조 1년부터 1910년 그 국권 침탈까지 그때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만약에 태조에서 광해군까지 그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었다면은 정말로 대단한 기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무슨 각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뭐 엄청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갖고 만드는데요. 네. 근데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쓴 사람들은 하급 관리였었잖아요. 실록은 뭐 예문관 소속의 봉교 7품인데요. 그다음에 2명이고, 그 8품 대교 2명, 그다음에 검열 9급
공무원인데 9품이라고 하는데 4명에서 8명이 만들었고 승정원일기는 7품 주소 2명이 정말로 불철주야 써내려간 기록물을 정리 편찬한 건데 과거 합격자 중에서도 좀 똘똘한 사람들만 골랐거든요. 너무 어려운 3D 직책이어가지고 뭐 한 2달 3달 하다가 그만두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노트인 초책 이런 데다가 막 쓰고 붓을 들고 임금의 신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미주알 고주알 기록했으니까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한문으로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겠어요? 실록의 경우는 1993년에 번역 작업을 다 끝냈다라고 하고요.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마쳐서 지금 누구나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편지가 오거나 뭐 메일을 보내는 거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가서 키워드로 치면 다 나온 거죠.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고 이야기를 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2021년 말부터는 또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뭔가 새롭게 번역된 실록 이것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다음 고전 번역원의 DB에서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록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승정원 일기는 번역이 아직 끝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책 분량으로 한 2,400책 정도 되는데요. 그 770책 정도가 번역이 됐어요. 그것이 32% 정도거든요. 해마다 한 8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해 한 60여 책 정도가 번역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략 한 2048년 정도에 끝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4월 그 작년부터는 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 한문 자동 번역 시스템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인공지능 번역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어와 구문을 쪼개서 번역했던 옛날 방식하고 벗어나서 문장을 통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번역하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가운데 승정원 일기의 원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어려운 한자인데 조선시대 때 쓴 문장을 어떻게 요즘 말로 번역할까요? 그래서 제가 2017년 당시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길래 몇 년 됐죠. 그래서 네. 그 고전번역원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 번역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번역의 차이점을 기사로 한번 다룬 적이 있고 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 기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60하고도 6살 더 먹은 나이 해갖고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인공지능 번역기 거기를 앞에 60만 읽고 뒤에 하고도 6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60으로 번역하는 네. 그런 상황. 그다음에 거의로 읽어야 될 단어 이런 것들을 겨우라고 읽는다든지 이런 표현들 몇 가지 표현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 4월에 개통된 고전번역원의 자동 번역기에 5년 전에 비교 검토했던 그런 승정원 일기 기사를 입력을 해봤더니 상당 부분 개선돼 있고요. 예컨대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미천한 신의 나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용 어구인데요. 견마지치라고 하는 거죠. 개와 말의 이빨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미천한 신의 나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다음에 승정원을 가리키는 말 중에 후설이라고 있습니다. 목구멍이라는 말인데 그 관용어를 다 AI가 인공지능이 다 알고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밀양 산불 특보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부터 경남 밀양 산불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주불이 잡히지 않으면서 산 위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불길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 10시 기준 진화율은 41%입니다. 현재 헬기는 모두 철수하고 산림당국은 열화상 드론과 진화차 등 장비 118대와 야간 특수 진화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9시 25분입니다. 산림청은 불이 난 지 2시간여 만에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전부터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부북면 인근 주민 100가구 4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